자, 좀 전에 이제 P 버튼 가지고 뭐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뭐 너무 화면이 이렇게 막 빨리빨리 넘어간다라고 해서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하나하나 좀 완전 원초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는 원초적 본능. 자, 빔 프로젝트를 만드시죠. 자, 마지막 로케이션 트리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트리 바로 다음 그 마지막 폴더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빔 프로젝트를 만드십니다. 만들고 나면은 상단에 제목이 없어요. 프로젝트 제목이 없다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최초 세이브를 한번 하시면은 컨트롤 S 버튼 또는 파일 메뉴에 세이브 버튼 있죠. 세이브 컨트롤 S라고 나오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역시 같은 화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젝트 명을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상단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뭐가 화면이 팍팍 넘어간다고 하는데 팍팍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이게 뭐 대단한 뭐 뭔가를 제가 막 엄청난 단축키를 쓰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눌러서 어떤 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이벤트 디스플레이 영역을 자유자재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러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가 좀 이제 내 프로젝트가 좀 이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6마디, 8마디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음악들이 좀 많은 마디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화면을 보다가도 어떤 특정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한 마디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 이벤트 디스플레이 영역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좌우로 줌인 줌아웃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능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막대들이 있어요. 두 가지 막대. 자,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내가 첫 마디부터 뭐 5번째 마디, 6번째 마디까지 보는데 이 다음 부분 이렇게 옆으로 가서 뭐 10번째 마디 뭐 이런 데도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제 거는 이게 마우스가 이게 지원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아래 스크롤 하듯이 좌우 스크롤이 되는 마우스예요, 제게.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좌우 스크롤이 안 되는 마우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밑에 요거를 이렇게 왼쪽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좌우 스크롤 기능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하시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 돌리는 거 있죠. 마우스 휠을 돌리시게 되면은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위인지 아래인지 그거는 이제 설정하시기 나름인데 아무튼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요. 왼쪽에 있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벤트가 움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hift를 하시면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 Shift 키를 안 누르고 스크롤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뭐 트랙들이 없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트랙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랙이 많이 있다. 그럼 오른쪽에 막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스크롤을 하라고. 이렇게 트랙들이 그 영역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럴 때 마우스 스크롤이 위아래로 동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hift를 누르시면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뭐 알고 계시면은 뭐 팍팍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Z 버튼을 누르시면은 되돌리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미디 트랙을 20개를 만들었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은 다시 되돌린 걸 또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뒤로 돌리다가 너무 많이 갔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시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해도 되지만 30개를 만들었었네요. 아무튼 삭제를 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바로 전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벤트 디스플레이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줌인 줌아웃 좌우의 줌인 줌아웃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래쪽 얘예요. 얘 조그만해. 보시면은 점 하나 있죠. 점을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확대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은 정해진 값만큼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확대가 이렇게 쭉 되고요. 그리고 역시 반대로 축소도 가능합니다. 자, 이 기능이 G랑 H 키예요. H를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G를 누르면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일이 마우스를 내려갖고 여기서 하는 게 오히려 그리고 정교하지 못해요. 이게 이렇게 너무 팍팍 움직여갖고 뭐 갑자기 팍 줄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동일한 기능이다. 그래서 G랑 H를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보게 되면은 에디트 창에 보면은 이게 줌 기능에 줌인, 줌아웃이라고 있죠. 줌인 H, 줌아웃 G.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서 에디트에서 줌에서 줌인을 누르면은 그만큼 여기서 플러스 한 번 누른 것만큼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줌아웃은 마이너스 한 번 누른 것처럼 축소가 되는 거고요. GH로 이 기능을 쓰게 된다. 자, 그리고 트랙을 이렇게 우리 뭐 인스트루먼트 트랙 여태까지 트랙을 만들었었죠. 잠깐 다시 자 미디 트랙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트랙을 뭐 이렇게 어떤 트랙이든 마찬가지예요. 미디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오디오 트랙 모든 트랙이 다 됩니다. 여기에 이 트랙 리스트에 있는 트랙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너무 조그맣잖아요. 이 영역이 이만큼 빈 영역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탄력 있게 조절을 하는 방법이 마우스 커서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역시 변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반대로 역시 축소도 가능하고요. 이 기능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채널에서만 이렇게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됐다.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선택하겠다. 그럼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전체 채널이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가면 동시에 다 같이 같은 사이즈로 커지고 줄어들어요. 이 기능이 오른쪽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역시 점 부분 이걸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클릭하시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근데 이 기능이 아까 GH 우리 좌우 확대한 것처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GH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은 기능으로 됩니다. 자, 이 단축키들은 반드시 영타 전환이 돼 있어야 돼요. 한글로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글로 되면 여기에 한글 표시만 막 뜨고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변환을 시켜주신 다음에 영자 변환 키를 눌러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처음에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우리가 보통 만들었죠. 드럼 작업을 계속 했으니까 그동안 수업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런 데서 오른쪽 클릭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니고요. 이런 데서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 트랙 리스트 요 트랙 리스트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 하시면은 애드 트랙 메뉴들이 생성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애드 트랙으로 가셔도 똑같은 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 클릭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트랙,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 악기 트랙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몇 개의 트랙을 만들 거고 그리고 어떤 악기를 걸 거냐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애드 트랙 해도 돼요. 나중에 또 악기를 또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뉴가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럼 그루브 에이전트 SE를 선택하고 애드 트랙을 눌러주시면은 잠깐 로딩을 거쳐서 이렇게 그루브 에이전트 SE 악기가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프리셋 지금은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를 내야지 우리가 들으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셋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이 저처럼 안 보이고 이게 두 개가 없고 요 버튼만 이쪽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그게 이제 필터를 리셋 초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최근 골랐던 것들이 이렇게 이쪽에 그러니까 프리셋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필터에 거친 것들이 그럼 지금 프리셋 두 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작업을 했었던 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리셋들을 선택을 못 해요. 그러려면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초기화를 이걸로 하는 겁니다. 뒤로 가기 버튼. 그래서 리셋 필터를 눌러주시면 싹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단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총 179개의 프리셋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리셋만큼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장르별로 정리 잘 돼 있죠. 뭐 팝이든 락이든 뭐 클래시컬이든 컨트리든 댄스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만큼 이게 바뀌어요. 필터가 걸려서 이거에 관련 이런 분위기의 프리셋들은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아무거나 뭐 선택을 해서 이거 아무거나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게 따로 뭐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는 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마다 그 맞는 뉘앙스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개 프리셋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프리셋들이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를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뭐 이걸로 하면 아무튼 자 이렇게 선택이 이제 됐으면은 이제 필요 없죠. 악기는 닫으면 되겠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그래서 X자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트랙을 만든 다음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드럼 트랙 뭐 이런 식으로 각 트랙들의 이름들을 그때그때 변환시켜주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벤트를 막 만들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게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원래는 자 여기에 빈 이벤트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뭐 드럼 미디를 신호를 찍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도 이거 찍을 수가 없어요. 빈 이벤트를 피아노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피아노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원래는 이 상단에 연필 툴을 드로우 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 마디부터 두 마디까지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다시 화살표 선택 툴을 바꾼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야지 이렇게 이제 비로소 드럼을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정이 자 지금은 뭘 한 거냐면은 이렇게 선택된 이벤트가 있으면은 엔터 키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돼요. 예. 키 에디터 창인데 피아노 롤이라고 하는 키 에디터 창인데 이거를 엔터 키로 열었다 닫았다 가능하니까 열려 있는 상태에서 X자 눌러서 닫으셔도 되는데 윈도우는 이쪽에 있죠. X자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거 움직이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엔터키 누르면 닫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거를 바꿔서 그리고 또 이걸로 해서 선택해서 열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가 Alt키예요. Alt키.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트랙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영역, 이벤트, 디스플레이 영역을 Alt키를 눌러주면 연필로 저절로 바뀌어요. 얘가 누르고 있는 동안이요. 트랙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벤트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트랙이 있어야 이벤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Alt키를 아무리 눌러도 안 바뀝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면 연필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필 눌러서 온 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필로 바뀐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그러면 이렇게 빈 이벤트가 생기죠. 리전이라고도 하죠. 자, 이 빈 리전을 만들어 놓고 이 리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키 에디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해요. 스크롤로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로 위아래 휠로 이렇게 위아래 움직일 수 있죠. 우리 드럼은 C1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Alt 키로 연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좀 작게 보이니까 H 키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Alt 키를 이용해서 연필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드럼 8비트 패턴 많이 찍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벨로시티를 조정하려면 벨로시티가 지금 또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좁잖아요. 보기 안 좋으니까 또 여기 계속 연필인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바뀌어요. 또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위로 해주시면 좀 넓게 볼 수 있잖아요. 이벤트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 창을 좀 작게 보시고 이벤트를 다 찍고 벨로시티를 수정할 때는 벨로시티를 좀 크게 보면은 더 작업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리고 하이에스의 패턴을 바꾸겠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그냥 자, 지금 이 화살표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벨로시티를 하면은 선택된 이벤트에 대해서만 미디 이벤트에 대해서만 벨로시티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전체 벨로시티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은 해제가 되는 거죠. 선택 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P 버튼의 기능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동작이 돼요. 키 에디터에서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잖아요. 지금 이게 한 마디잖아요. 이 한 마디를 전체를 재생을 하려면은 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이벤트를 선택하고 P 버튼을 누르면 그 구간이 선택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개만 했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좌우 로케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P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게 한 마디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재생을 해보면 계속 이것만 듣는 거죠. 8분음표만. 그죠? 이거를 자, 이벤트 한 마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전체 이벤트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이벤트니까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버튼으로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것들도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비슷하죠. 컨트롤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죠?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P 버튼을 누르면 한 마디가 정확하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은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밖으로 엔터키로 나왔을 때 역시 똑같이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줄이는 것 이러는 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GH 키에 대한 이해만 아시면은 이게 뭐 화면이 팍팍 변하는 게 아닌 거고 다른 영역을 더 보기 위해서 이 빈 영역들을 더 보기 위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다른 영역을 못 보니까 그래서 줄여서 영역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Alt키 기능을 또 하나 알려드렸죠. Alt키의 기능. 자, 복사가 돼요.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시면은 가위 버튼인데 당연히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요. 이벤트들이 잘려요. 그죠? 4개로 잘렸죠. 이벤트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다시 처음 상태 만들어 놓고 잘리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선택된 부분만큼 잘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르면 가위인데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떼버리면은 클릭한 걸 떼면은 오른손을 떼면은
잘리는데 이거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떼지 않고 이렇게 옮기면은 똑같은 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돼서 따라다녀요. 원하는 곳에서 손을 떼면은 손을 떼면은 이렇게, 그리고 Alt키를 다시 또 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사를 시킨 거밖에 없지 뭘 한 게 아니라 Alt키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뭘 만들어 넣은 거죠. 이게 빨리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작업해 보시면은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우리 또 배운 게 있죠. 그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 자, 이 바로 뒤에 붙이고 싶을 때는 Alt키로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취소하고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이벤트를 선택해서 바로 뒤에 붙이는 방법이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복제돼서 붙어요. 이렇게 한 번 더 D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내 이벤트 바로 뒤에 붙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다. 한 마디짜리로 붙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다.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여기 5번째 마디부터 정확히 붙어야 되는 게 붙지를 않아요. 지금은 여기서 끝났죠?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그냥 이벤트 뒤에 붙어버려요. 그럼 이런 박자가 안 맞겠죠? 여기 가면서 들어보시면. 그죠? 안 맞죠?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메트로님하고 들어보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비트의 리듬에는 딱 맞아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이 똑같은 완성된 한마디가 정확히 붙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붙이고 싶을 때는 Alt키로 이렇게 해서 5번째 마디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좀 다른 얘기였고, 아무튼 이 컨트롤 D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 끝나는 바로 뒤에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드럼 작업할 때 4마디 기준으로 해서 4마디 투포의 개념도 말씀드렸었고, 이 4마디를 했는데 이 4개의 마디를 또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풀 버튼, 글루 툴 이용해서 이벤트 이렇게 뒤에서 클릭하면 안 붙어요. 뒤에 걸 앞에다 붙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쪽에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벤트의 앞쪽에서 클릭하면 붙었죠. 또 클릭하면 얘랑 붙는 거예요. 또 클릭하면 얘랑 붙고, 이런 식으로 글루 툴로 이벤트를 붙여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이 셀렉션 툴, 오브젝트 셀렉션 툴 기본이잖아요. 마우스 그냥 커서. 이 상태에서는 직관적인 이동이 가능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 에디터 창에서도 이벤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움직여져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간 때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수업 시간 때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정도로 이것도 마쳐보겠습니다.